Jelen percben is folyik ez már nem teszt, hanem felderítő merülés. 네, 헝가리 다뉴브 강에서 한국인 실종자로 보이는 시신 2구가 수습됐습니다. 한 구는 침몰한 배 근처에서 또 한 구는 사고 지점에서 100km 넘는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과 함께 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2구를 지금 수습을 했는데 이게 네네. 사고 엿새 만에 처음이는 그래도 뭐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어요. 네네. 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서 7분이 사망을 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19분이 실종이 된 상태였는데 네. 이제 속속 그 실종된 분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2구가 발견이 됐는데 네. 한 구는 배 근처에서 여성분이 발견이 됐고요. 네. 또 한 구는 남성분이 50대 남성분이 발견이 됐는데 네. 현장으로부터 무려 100km가 넘게 떨어져 있는 하류 지역에서 발견이 네. 됐습니다. 102km 떨어졌다고.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하르타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여기도 헝가리 네네. 구역인 거 맞는 거죠. 네. 자, 사고 직후에 발견된 시신 지금 7구 중에 한 구가 사고 2시간 반 만에 12km를 떠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수색 범위를 하루 쪽 한 50km 정도까지 확대를 했었는데 이번에 지금 보면 102km 떨어진 네네. 곳에서 발견됐다. 그러면 수색 범위가 이제 당연히 더 넓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다뉴브강이 굉장히 큰 강이에요. 네. 유럽에서 제일 큰 강은 볼가강이라고. 근데 볼가강은 이제 러시아에서만 흐르니까. 네. 근데 다뉴브강은 10개국에 걸쳐서 흘러가는 그런 강이거든요. 이제 2,860km입니다. 우리나라 한강이 한 510km 정도 되는데 한강보다도 거의 한 대여섯 배 정도 큰 긴 그런 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속이 굉장히 빨랐어 가지고요. 그때 네.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일날은 시속 뭐 한 6km 막 그렇게 그 빨리 유속이 있다가 네. 지금은 이제 그 유속이 점차 정상으로 그 돌아오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유속이 빨랐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발견된 시신이 한국인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 또 네네. 한국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잇따라서 둘 다 그 사고를 당했던 한국인 승객들이 맞는 것으로 지금 확인됐다는 네.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시신 한 구는 지금 침몰 선체 선미 그 선박의 꼬리 부분에서 네.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선체 수색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네네. 근데 헝가리 측에서는 인양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 그러고 네네. 우리 측에서는 아니다 인양하다가 유실될 수 있으니까 네. 선체 수색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요? 일단은 갑자기 배가 침몰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배 안에 선체 안에 많은 분들이 계실 거라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 그 여러 그 경험상 네. 배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시신이 유실이 되거나 또는 훼손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일이 지난번 세월호 사태 때처럼 네. 그 잠수사들이 들어가서 한 분씩 이렇게 그 끌어내리는 게 그것이 맞지 않는가 이게 우리나라 생각인데 네. 헝가리에서는 오히려 잠수사들이 혹시 그 과정에서 불행한 일이 생기면 안 된다. 그것도 중요하죠. 네네. 정말. 그 안전 때문에 인양을 훨씬 더 그 강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그런 반도 국가 아니겠습니까? 헝가리는 내륙 국가예요. 그렇죠. 바다가 없습니다. 다뉴브 강만 흐르는 거죠. 이제. 맞습니다. 네. 그래서 헝가리에는 해군이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이런 그 사태를 겪었을 때 네.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숙련된 것이 잠수사도 아닌가. 좀 아무래도 부족할 수 있겠군요. 제가 봤을 땐 그런 생각도 좀 그래서 우리 듭니다. 잠수사들이 저기 네네. 투입됐고 헝가리 쪽하고 우리 쪽하고 이제 합의를 한 것이
발견을 수색은 이제 하는데 네. 실제 수습하는 거는 우리 잠수사 우리 구조대가 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런 것도- 구조대가 가서 지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이런 건 어떻습니까? 지금 수색 작업에 그 잠수사들 안전은 뭐 상당히 중요해서 헝가리 당국이 그렇게 선체 인장부터 먼저 하자라고 하는 것도 무조건 잘못했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네네.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한 분의 시신이라도 혹시 유실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거 막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헝가리 당국에서 계속해서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무시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고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직접 하겠다. 네. 미국 공안이 뭐 한강을 뒤지겠다. 중국의 공안이 한강을 뒤지겠다. 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헝가리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큰 사고입니다. 왜냐하면 헝가리 입장에서는 이 도나우강이 다뉴브 강이 굉장히 중요한 강이고 여기에 배가 엄청나게 많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고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강을 관리하는 능력이 헝가리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게 되면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큰 경제적 위신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헝가리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수사 부분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사고를 낸 크루즈선이 당초 스케줄보다 1시간 정도 늦게 출발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고와 어떤 영향이 관련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원래 우리나라 같으면 선장이 뭐 음주를 했는지 네. 아니면 그 여러 가지 규정들을 제대로 지켰는지 그런 것부터 다 파악이 됐을 텐데 네. 지금 헝가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1시간 늦게 출발을 했는데 그럼 그 모자라는 시간을 빨리 따라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가 추월하려다가 네네. 사고를 낸 부분이 있을 것이다. 네네. 그런 의심도 해볼 수 있고요. 근데 사고를 낸 크루즈 선장이 지금 보니까 구금이 돼 있었는데 구속도 됐었는데 보석을 신청해서 법원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네. 허가를 해줬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헝가리 검찰은 지금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고 하는데 이 선장에 대한 수사 재판 이거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건지 좀. 이게 굉장히 국제법적으로 복잡한 사건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사고 발생지와 피해 선박은 헝가리잖아요. 헝가리고. 그런데 가해 선박은 제가 봤을 때 그 주사무소가 바젤에 있거든요, 스위스에. 네. 스위스 회사인 것 같아요. 아주 큰 회사던데. 그리고 선장은 또 우크라이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뉴브강이 흘러 맨 마지막에 가는 데가 흑해고 거기가 우크라이나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피해자들은 다 거의 대부분 한국 사람들 네, 아니겠습니까? 헝가리 사람도 있고요. 여러 나라가 이제 그 걸쳐져 있는 것이기 그러네요.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단순히 형사적인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또 배가 침몰까지 했기 때문에 네. 그 민사적으로도 아주 큰 사건이 되는데 형사적으로 만약에 우크라이나 선장이 과실이 있었다 그러면 그 회사까지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여기 이게 보험이 아주 크게 걸려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제부터는 이제 시신을 빨리 수습하고 사고를 잘 그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다음부터는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잠깐 보겠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발표가 오전에 있었습니다. 검찰의 주요 발표 내용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학의를 합계 1억 7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윤중천을 강간치상, 사기, 무고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으며 여성 B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과거 검찰 수사팀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소시효 문제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으며 검찰 내 외부에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 유력 인사들에 대한 성접대 등 향응 제공 의혹과 현재 수사 중인 여성 외에 다른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으나 공소시효 완성으로 논의가 불가능하였습니다.
네, 무혐의 된 게 많아 보이네요. 기소된 거는 뭐고 또 안 된 건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혐의가 성폭력이었는데 네. 이게 무혐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그 검찰 라인에 있어서 네. 청와대나 네. 직권남용이었는데 이것도 무혐의가 당시에 나오고 수사를 유야무야 만들었던 네네. 사람들. 단순히 이제 김학의 전 차관이 그 이전에 뭐 2003년부터 여러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이 뇌물죄가 이제 특가법으로 가면은 공소시효가 15년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것만 이제 그 기소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네. 한편 그 윤중천 씨 관련해 가지고는 네. 강간치상 사기 무고 이 세 가지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윤중천, 김학의 두 사람만 기소가 된 거고 나머지는 다 기소가 안 됐다 이렇게 네네.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핵심이 이제 그때 수사 관여하고 그다음에 인사상의 그 불이익 좌천 그렇죠. 인사를 했던 네. 뭐 곽상도 그때 수석이라든지 네. 그런 분들에 대한 혐의였는데 다 무혐의가 나온 겁니다.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 과거 수사 방해했던 의혹받았던 검찰 그 윗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죄부만 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번 검찰 수사 결과 보시고 나서 어떤 평가를 내시겠습니까? 일단 조금 그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검찰이 스스로 무능력하거나 아니면은 뭐 열심히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 평가를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면 앞으로 이 장자연 버닝썬도 뭐 지금 나와 있는 것들 보면 대통령이 장자연 버닝썬 김학의 수사 뭐 조직의 명운을 걸고 해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 수사들이 다 좀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기대만큼의 성과는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그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조직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슈 완전 종목 여기까지 짚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